미얀마 건설부에 따르면 양곤 지역 다케타 타운십과 딸린 타운십을 연결하는 3번 딸린 다리 공사가 80% 완공되었다고 합니다. 2019년 5월 일본 자이카 ODA 차관 310억 엔을 지원받아 착공한 3번 딸린 다리 공사 사업은 코로나 확산으로 공사가 일시 중단되었다가 2023년 재개하여 2024년 중반까지 완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리 사양은 최대 하중 75톤, 길이 3.5km, 폭 22.9m 왕복 4차선 도로를 갖출 것이라고 합니다. 딸린과 띨라와 경제특구 지역은 고질적으로 교통체증 문제가 있어 치명적인 단점이 있었으나 완공 후 양곤 띨라와 경제특구 물류 개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2023년 9월 양곤 버스 서비스 YBS 컨소시엄 그룹은 양곤 지역에서 운행하는 YBS 버스를 향후 전기버스로 교체하기 위해 중국 전기버스 전문 생산업체인 쯔옹통 매뉴팩처링을 방문하였다고 합니다. YBS 컨소시엄 그룹은 YBS 버스 운송사 6개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현재 YBS에서 운영되고 있는 버스는 약 5,700대로 약 50%가 수명을 다한 상태로 교체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하며 이에 교체 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전기버스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NLD 정권 시절 뾰민대인 양곤 주지사가 우선순위로 양곤 지역 대중교통 개혁 사업을 시행하면서 YBS가 탄생하게 되었으나 신규 버스를 도입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보니 중국산 신형버스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중국산 시내버스는 1년도 안 돼 고장률이 높아지면서 여전히 많은 버스업체들은 한국산 중고 시내버스를 선호하였으나 수입 제재와 YBS 규격에 맞는 신규 버스만 운행이 가능하게 되면서 추가 수입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미얀마 노동부 산하 해외취업 고용청은 2023년 10월부터 한국 미얀마 협약에 따라 여성 근로자도 계절 노동자로 송출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계절 노동자 지원 가능 분야는 농업과 제조업으로 여성 노동자를 우선적으로 채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한국으로 미얀마 여성 노동자가 공식적으로 송출되는 것은 최초이며 첫 비자 발급 시 8개월 근무를 마치고 미얀마로 복귀하여 3개월간 쉬는 시스템으로 운영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에 8개월 근무 후에는 미얀마로 복귀하여야 하며 불법 체류를 할 경우 제재 조치를 받아 비자는 취소가 되어 계속 근무할 수 없게 됩니다. 한국 측 고용주와 직접 인터뷰를 진행하여 합격하게 되면 지정된 진료소에서 건강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지난 5월 30일에는 대한민국 정부에서도 2015년부터 운영된 외국인 계절 근로자 정책을 완화하면서 농어촌의 고질적인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이 최대 5개월간 농사일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기간을 늘려 1회 한해 3개월에서 최대 8개월 동안 취업을 허용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한 계절 근로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숙련도를 높이기 위한 정책 지원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계절 근로자 배정을 늘려 2023년 상반기 26,788명 외에도 하반기에 12,000명을 추가 배정하면서 미얀마 젊은이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였습니다. 2023년 10월 18일 네피도에서 2023년 8차 미얀마 경제위원회 회의가 개최하였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미나옹울라잉 위원장은 시장경제체제로 운영되는 전 정권에서 일부 부처 국영기업들이 폐업하거나 민영 사업 또는 합작으로 바뀌면서 각 부처에서 추진했던 일부 사업들이 중단되거나 국가 산업에 부담을 주었다고 비난하였습니다. 이에 중단된 국영기업들을 재개해야 할 것이며 제조업 관리와 운영을 위한 정책과 규정을 맞는 제조 생산 능력이 있는 업체에 이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정부 예산안에 맞춰 효율적으로 개발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몬순 작물 재배를 성공시켜 수확량을 늘려야만 국내 식량 안보와 수출 흑자 달성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경제 발전을 위한 지침을 제시하였습니다. 2023년 10월 31일부터 미얀마 산업디자인법과 저작권법이 발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조만간 온라인 등록 시스템을 통한 산업디자인 등록이 미얀마에서도 가능하게 되며 2차원 또는 3차원 디자인 형태로 조합된 형태, 패턴, 장식, 질감 등의 산업용품 또는 수공예품의 디자인을 보호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로 인해 론지, 패턴 디자인, 병 디자인, 신발 디자인, 폰트 등 다양한 디자인에 대한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등록이 가능하지만 2023년 10월 31일 이전 공개된 디자인은 출원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산업디자인법을 통한 디자인 보호를 받기 위해선 등록이 될 때까진 기밀을 유지해야 합니다.
디자인 출원 이후 5년간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2번 갱신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같이 발효되는 저작권법도 지적재산권과 달리 등록이 필요하지 않다고 합니다. 하지만 새로운 저작권법은 소유권 증명을 명확히 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발효 이후 미얀마 내국인 또는 외국인이 창작한 국내 문학, 예술 작품은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저작물은 저작자가 사망한 이후 50년까지 보호를 받게 되며 응용 예술 작품은 창작일부터 25년간 보호를 받게 됩니다. 온라인 게임 앱 KLFB 사용자들이 수십억 사기를 당했다고 합니다. 2023년 10월 13일부터 사용자들은 이자 수입이나 도박 수익금을 전혀 인출하지 못하고 베팅도 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기존에는 10만 잣을 입금하면 하루 3.8% 이자를 지급하고 있었으나 인출 중단 조치가 되면서 인출을 하려면 본인 계좌에 5%를 추가 입금을 해야 한다는 안내가 나왔다고 합니다. 48시간 내에 추가금을 입금하지 않을 경우 계좌는 폐쇄 조치된다고 경고하였습니다. 이 앱 개발사는 샨주 코캉 지구에 있는 나우카이 마을에 있다고 하며 대표는 현재 도주한 상태라고 합니다. 사가잉 지역 민군 타운십 승려의 말에 의하면 대부분 농민들이 피해자라고 하며 많은 수익을 발생한다는 소문을 듣고 집과 농지를 담보로 잡아 대출을 잡아 최대 7억짜까지 투자한 농민도 있었다고 합니다. 2023년 10월 18일 단위곤 도매시장 입점 상가들을 대상으로 에아은행 및 UAB은행을 통해 역대 최대 규모로 12억짜까지 1단계 영세중소기업 대출 지원 60건을 한다고 합니다. 에아은행의 영세중소기업 대출부 이사는 사업 확장 명목으로 업체당 500만 잣에서 1000만 잣까지 1년에서 2년의 대출 기간으로 이자율은 담보대출인 경우 연 9.5%, 무담보대출인 경우 10.5%로 대출 지원이 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대출 자격은 도매시장 내에 3개의 상가를 운영해야 하며 납세 영수증, 사업 영수증, 신분증, 사업 추천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더니곤 도매시장 시업은 4단계 사업으로 진행 중이며 2018년부터 개장하여 총 6,000개 업체가 입점하였다고 합니다. 미얀마 국민에 대한 여권 갱신 구비 조건이 강화되고 일부 지역에 대한 여권 발급 업무도 강화되었습니다. 미얀마 국가관리위원회 여권 발급 사무소는 해외 선원을 포함한 해외 근로자는 여권 갱신 시 국세청에서 공식적으로 발행한 세납증명서를 제출하거나 해외 대사관에서 현금으로 세금을 일괄 납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을 보면 2012년부터 2가지 유형에 대한 해외 소득에 대한 면세 정책을 철회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해외 이주 노동자 급여는 과세 구간별로 소득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공문의 내용이 불명확하긴 하지만 해외 사업 또는 프리랜스 소득에 대한 10% 소득세를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양곤과 만달레이 여권 발급 사무소에 미얀마 전역 여권 신청자들이 몰려 시간이 걸리게 되면서 다른 지역 여권 발급 사무소로 신청자들이 몰려 여권 발급 조건을 강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꺼인주 미야와디 타운십 여권 발급 사무소는 꺼인주 거주민들만 여권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친주 히카 타운십 여권 발급 사무소는 10월 12일부터 친주 거주민들만 여권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미얀마 국가관리위원회 공보팀은 2023년 10월 24일부터 교도소 면회를 허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020년 코로나 발생 이후 교도소 면회가 제한되고 있었으며 이번 면허 허용도 조건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 교도소는 이미 교도소 방문객 규정을 따로 발표하였습니다. 미얀마 정치법 네트워크는 교도소마다 면회 재개일이 다를 것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10월 24일은 바고 지역 따야와디 교도소, 11월 3일 양곤 지역 인세인 교도소가 면회 허용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국제사회의 압박에 의해 국가관리위원회는 면회를 재개하긴 하였으나 면회 신청 시 구비 서류는 여전히 번거롭다고 합니다. 면회객은 신분증 원본, 가족관계 증명서, 면회일 일주일 이내 발급한 거주지 증명서, 경찰 추천서, 코로나19 예방접종 2회 완료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023년 5월 9일 칼라단강 복합운송 사업의 일환으로 인도 정부의 자금 지원을 받아 완공한 라카인주 시트웨항과 인도 콜카타항 해상 무역을 실제로는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무역업체들은 실제 무역을 하기 위해선 상품 선정과 기준 통화를 결정하기 위해 양측의 협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실제 해상 무역 거래를 하기는 힘들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시트웨항 개항 첫날 인도에서 선적한 화물 시멘트 3형 포대가 유일한 거래였다고 합니다.
인도 무역업체는 해산물, 건어물, 어묵, 생강, 양파, 향신료 등의 라카인주 상품에 대한 수요는 많이 있다고 하지만 익명의 소식통에 따르면 친주 파레트와 타운십과 인도 미조람을 연결하는 도로 건설이 지연되면서 해상 무역까지 지연이 되는 것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2023년 10월 19일 미얀마 중앙은행이 개최한 회의에 참석한 딴딴세 총재는 모바일 결제 시스템 개발이 현금 사용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020년 25년 미얀마 결제 시스템 전략에 따라 모든 모바일 결제 시스템을 연결하는 디지털 결제 시스템인 디지털 페이먼트 스위치 미얀마 페이를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선 설명하지 않아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정전으로 인해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제과점 대표는 현재 불시 순환정전으로 일정을 알 수도 없는 상황이며 발전기 가동을 위한 유류비 증가로 인해 비용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닭 사육업체를 운영하는 대표는 정전으로 인한 발전기 운영 비용과 사료비 증가로 인해 사업 운영을 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합니다. 몰량마잉 전력공사는 하루 8시간 전력 공급을 할 것이라고 공지를 하였으나 실제로는 하루 약 4시간 전력 공급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경우는 하루 90분 정도만 전력 공급이 되고 6시간에서 8시간 동안 정전이 지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많은 영세 중소업체들은 휴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